안녕하세요. 화림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입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관심 있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 밥도 몇 번 같이 먹고 이야기도 좋게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남자들의 대표적인 호감 신호는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연락을 자주 한다거나, 나를 잘 챙겨준다, 아니면은 내 거만 마실 걸 챙겨준다거나, 아니면은 가방을 들어준다거나, 뭐 많은 호감 신호들이 있죠. 이런 호감 신호가 있었나요? 뭐 연락은 그럭저럭 하는데 나머지는 애매해요. 그래서 호감이 있는 건지 뭔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좋아요와 구독. 남자를 만났는데 호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면 아마 아직 연애 상대로의 호감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연애하고 싶어 하는 남자의 호감 신호는 모를 수가 없어요. 애매하면 아직 아닌 겁니다. 남자는 애매하게 호감 신호를 안 던진다고요? 그럼 그냥 뭐 선물 주고 어디 가자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분 이제 가망이 없는 거네요.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자, 생각해봐요. 호감 신호는 왜 보내는 걸까요? 그냥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호감 신호를 보낼까요? "너도 괜찮으면 다가올래?" 라는 신호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호감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는 간접적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직접적으로 "너 좋아해" 라고 말하면 직접적 소통이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추운 날 식당에서 따뜻한 자리를 양보해 준다든가, 뭐 맛있는 반찬을 가까이 밀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소통이 되겠죠. 이게 연구에 따르면 간접적 소통은 사회 구조가 위계적일수록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간접적 소통이 이 위계적인 사회 구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배나 직장 상사에게 내가 싫고 좋음 이런 걸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애둘러서 표현하는 경우를 보거나 직접 하신 적이 있으시죠? 당연하죠. 저도 상사가 이제 저한테 불편하게 했을 때 직접적으로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어주기보다 무시하거나 화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불러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쵸.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화를 피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여성이 전통적으로 더 적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서양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간접적 소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학계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여자랑 남자랑 표현하는 방식이 간접적 표현, 직접적 표현으로 달라진다는 거네요. 그럼 왜 여자들은 이 간접적 표현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건가요? 일단 여자들은 사회 언어학적으로 간접적 표현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이점 때문에 표현을 더 간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방어성이고 하나가 연대감이에요. 앞에서 화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었죠. 아, 네네. 그러면 화를 피할 수 있는 게 간접적 표현의 방어성이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뭘 위해서일까요? 그건 바로 상대방이 나랑 같은 것을 원한다는 연대의식을 확인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직접적 소통은 마치 요구처럼 보이는 면이 있어서 나를 좋아해줘 약간 이런 느낌인 반면에, 간접적인 소통은 공감에 가까워서 그 왜 있잖아요. 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는 그 광고. 아. 네. 그것처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알죠, 알죠. 그래서 호감 신호를 궁금해하는 여성분일수록 상대방의 공감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여자는 이해가 되는데 남자는 이런 간접적 표현을 왜 안 쓰는 건가요? 사용하는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남자들은 평범한 상황에서는 간접적 소통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 쓰냐면 자기보다 높은 남자를 대할 때, 그럴 때 간접적 소통을 사용해요. 아, 그래서 남자들이 호감이 있으면 보통 여자가 알아챌 거라고 말하신 거네요. 남자들은 여자랑 이제 호감을 얻는 상황에서 간접적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쵸. 만약에 여성에게 간접적 소통을 시도한 남성이 있다면 그 남성은 스스로 여성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어 그러면 그런 남자분도 있다는 거네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아, 네. 처음에 호감 신호가 없으면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남자의 적극적인 신호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인 구애 신호가 없지만 항상 내 곁에 있는 남자, 그 남자를 잡아야 해요. 아, 그렇다면 호감 신호가 없어 보여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 남자들은 간접적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호감 신호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헛수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대놓고 호감 신호를 뿌려대는 남자다? 그럼 좀 경계하는 게 좋죠. 그렇다면 좋은 상황이라는 건데 제가 그 직장 동료분이랑 잘 되려면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밥도 몇 번 더 같이 먹고, 그리고 이야기도 좋게 나누는 단계에서 뭐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이 남자가 호감 신호를 보내진 않지만 내 곁에 있는 남자인가?' 요걸 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직장 동료라면 회사에서도 그렇고 매일매일 비슷한 시간만큼 아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회사 밖에서도 나랑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회사 안에서라도 지금보다 더 함께할 시간 늘릴 수 있을까? 여기서 예스란 답이 나오면 그 자체를 호감 신호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아,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면 어쨌건 긍정적이네요. 그래서 아무리 안테나를 돌려도 신호가 안 잡혀. 근데 눈으로 볼 때 내 옆에 있어. 그 남자를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의 기준이 뭔가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밥 먹어도 옆에 있어주는 건가요? 그렇게 정량화된 것보다는 그냥 문득 어느 날 그러고 보니 내가 언제부터 얘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 요런 생각이 들면 그때가 기준입니다. 아마 만나다 보면 어느새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당연하게 되고 다음 주엔 언제 만날까 물어보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쵸. 자연스럽게. 음. 어느새 나와 일상을 함께하고 있지 않나?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지 않나? 요런 것들이 좋습니다. 아. 이제부터 남자한테서 호감 신호를 캐치하려는 노력을 덜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한데요. 네. 제 생각에 호감 신호를 캐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오늘 화림 선생님이 남자의 애매한 호감 신호를 어떻게 캐치할 수 있는지 사회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캐치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연애담이었습니다.